네. 네. 랩으로 투자하는 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부동산 앱은 KB부동산 앱. 확실한 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KB부동산 앱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예, 앱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렇더라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와, 이렇게 데이터가 그래도 정프로의 집으로 화령 점정을 탁 찍어주는 거다. 네, 거기 또 사연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점을 찍었죠.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 3프로 TV의 또 데이터 센터 그것과 함께 부동산은 또 KB 부동산 앱으로 이렇게 두 개만 있으시면 자산 투자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경제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 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CPI 나오지도 않았는데 증시는 먼저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올라버렸죠. 그냥 이미 그냥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이거 다우도 1% 넘게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은 1.5% 가까이.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쫙 끌어올리는 이 기운. 예, 코스피로 딱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쭉 이렇게. 그러나 그랬던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많이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가 별로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사실 한 1, 2월에는 많이 또 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주식 투자를 2,000 몇백 포인트대에서 했잖아. 시작을. 그렇죠. 우리 2,900, 3,000쯤에 많이 했고요. 나는 이제 700포인트, 600포인트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300포인트를 맛본 사람이잖아. 아니 물론 이제 뭐 그게 그래서 그랬다. 사실 그렇게 해도 오른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사실. 근데 그냥 뭐 무던해. 알겠습니까? 조금 더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스피를 보면서 옛날 풀이 눕는다 뭐 이런 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바람보다 먼저. 바람보다 먼저. 네. 예, 그리고 바람 안 불면은 남보다 좀 늦게 일어나고 눈치 싹 보면서 이렇게 바람 부나 안 부나 눈치보다 늦게 일어났다가 바람 분다는 말만 들리면 미리 누워버리는 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그게 사실 그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그 효과가 있어요. 어허. 채찍 효과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그 공급하는 수출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이렇게 출렁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공급단에서는 이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채찍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출렁 이러면 이게 축축축축축 해서 점점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비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제 소매상부터 도매상, 무역상 이렇게 점점 재고를 조정하는 과정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최종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생산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재고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뭔가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다라기보다 그 경제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조금 아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텍사스에서 살고 계신 오스틴에 거주하고 계신 아마 저희 동포분이신 것 같은데 CPI 뭐 떨어질 거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살면서 보면 물가가 떨어진 느낌이 전혀 없다. 오름올랐지. 맞습니다. 이게 CPI가 떨어진다는 게 저거는 물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떨어져도 예. 떨어져도 체감하는 건 올라요. 그렇기도 하고. 저 실제로 배추가 더블 됐어.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가잖아. 무는 옆에 무는 반토막 난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반토막 나면 이제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내리에 물가는 항상 오르는. 그것도 있고 CPI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죠? 예, 덜 올랐다. 오르는 폭이 좀 덜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물가가 떨어진 느낌은 아마 별로 안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전문가들하고 막 그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분리해서 쓰자. 이게 물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체감 물가를 쓰다 보니까 그냥 물가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뭐 나는 맨날 힘든데 맨날 비싼데 왜 물가가 안 올랐다 그러냐. 그게 그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장기 저인플레이션 시기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싶긴 한데 그 농수산물 가격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쭉 찾아가 보면은 농협에 가도 물어보면 이게 다 해줘요. 한 석 달 전 어디에서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상추가 잘 재배가 안 돼서 3개월 후에 지금 이제 여기 상추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건 이렇게 2개월 전에 조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추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망 관련해서도 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한국은행 조사부도 유명했지만 농협의 조사부도 굉장히 이게 농산물 조사. 왜냐면 우리 농촌 경제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거기는 뭐 직접 액션을 하니까요, 농협은. 그러니까. 뭐 지원 같은 것도 하고 뭐 야 이거 좀 빨리 출하하세요, 조금 늦춰서 출하하세요 그런 재고 조절도 하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뭐 세 번째가 다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가장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다른 중국? 데들은 이제 적당하게 좀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기를 기대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좀 반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잇따라 중국에 가고 있다는데 그 중에 이제 팀쿡 애플 CEO가 이제 중국에 간다, 3월에 중국에 간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전에 그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그 폭스콘 공장을 폐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애플 아이폰 생산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인도에다 공장 만든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애플이 탈중국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공급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열리나 싶으니까 바로 이제 팀쿡 CEO를 비롯해서 중국에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팀쿡 애플 CEO가 3월에 방문할 거라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연례 글로벌 경제 회의인 중국 개발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애플과 화이자의 CEO가 참석할 예정이고 여기가 대표적인 인사고 나머지 수십 명의 글로벌 CEO들이 이제 몇 달 동안 중국에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몇 달 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있을 그런 거니까. 것들이 연쇄적으로 있다. 네. 예, 그리고 이거 이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남부 하이난성에서 봄 되면 보아오 아시아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다보스 포럼 같은 거를 중국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하이난성이 또 이게 기후 같은 게 좀 좋잖아요. 네. 관광지로 좀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열렸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열릴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 모터쇼 네. 이것도 이제 국제자동차 전시회도 4월에 좀 열릴 굉장히 예정. 크게 하죠, 상하이 모터쇼도. 예, 우리가 네. 좀 잊어버리고 지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동안 중국이 좀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고 이제는 이제 열리면서 그런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이미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룸의 CEO는 그 지난 1월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그 폭스바겐이 이제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기침. 목이 좀 상태 안 좋으시구나. 목이 좀 상태가 좀 네, 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제 작년에 글로벌 2위 했잖아요. 네네. 토요타가 1위하고 2위인데 사실 단일 시장 기준으로는 중국이 제일 큰 회사예요. 폭스바겐 기준으로. 폭스바겐 기준으로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팔았고,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현대차만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폭스바겐도 단일 시장 기준으로 제일 크긴 한데 네. 지난 3년 동안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약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폭스바겐이? 예. 그래요. 예, 뭐 물론 현대차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죽쓰고 있군요, 지금 중국에서. 아이고 지리 자동차가 다 깔린다니까.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들이 BYD, 좀 BYD 전기차가 좀 깔리는 게 있고 지리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중국이 폭스바겐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CEO가 전격 방문했다. 네.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중국과의 어떤 요새 그 정찰풍선 관련한 이야기들 때문에 좀 얘기들이 좀 계속 있어요. 뭐 영국에서도 우리도 격추하려 그런다 그런 게 있고 점점 얘기가 좀 구체화되면서 이게 중국의 정찰풍선 프로젝트가 스타링크 프로젝트하고 좀 비슷하다. 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전 세계를 감시하는 거를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이제 위성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풍선으로 광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란 얘기도 있고 지금 네. 뭐 영국에서도 우리는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 뭐 그래서 이 새벽에 한미일 차관 또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얘기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2022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중국으로 수입한 액수는 전년보다 6.3%, 수출 규모는 1.6%를
증가했고 그래서 무역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랑 그 정치적인 거를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늘 싶고요. 말씀드리죠. 네.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같은 날 보도를 한 건데 중국의 리오프닝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월스트리트에서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같은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이 분석에 대해서 짚어볼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하는 방향이 중국이 재정 투자를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관련한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경제가 성장을 했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다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 자기 정부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더 할 게 없고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 추진 방식이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해외에서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국 내에 서비스업 같은 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이 리오프닝 되길 기대했던 거는 우리가 중간재라든지 설비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요런 데 좀 장사를 하려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이 자국 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니냐. 탈 것도 쌍순환, 없고. 쌍순환. 그렇죠. 쌍순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의 내수랑 그렇지. 수출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네. 미국이 자꾸 저러니까 예. 야 우리끼리 해본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IMF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5.2% 성장하면서 글로벌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른 HSBC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률이 나오는 것만큼 글로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뭐 HSBC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름 설명이 좀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설명은 좀 리즈너블하다라고 느껴지고 네네.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올리는 측면은 오케이. 그런데 글로벌 경제에다 기여하는 부분들은 뭐 그다지 생각만큼은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 가격 재상승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인플레를 다시. 네. 그래서 이 얘기도 나름 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이라도 가서 그 주변 국가의 관광업을 좀 키워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가 있는데 지난달 중국 본토에서 나가는 해외편 숫자가 2019년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는 게 그 중국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가 됐거든요. 영사관에서. 근데 그 이거는 연합뉴스가 그 직접 물어본 겁니다. 주중대사관에다가. 네. 그러니까 단기 비자 제한 해제되기 직전, 단기 비자가 제한되기 직전인 그 비자 접수 건수가 109건이었는데 네. 최근에 장단기 비자를 거쳐서 한 272건이 접수가 됐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좀 막아갖고 안 되는 건 있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열어주는 기미가 보이니까 2배로 늘었다라는 네. 거고 그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도 하루 평균 한 170건 정도 비자 신청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470건 정도로 3배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허용이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뭔가 허용을 할 걸로 보인대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한국을 향한 그 좀 여행객이나 그 출장자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뀌고 있는 중국 속속들이 계속해서 뉴스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 갑니까? 그 한국보다 테마주 더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그 챗 GPT 테마주 이상급 등의 중국 해당 기업도 과열시키기에 나섰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 중국의 GPT 테마주, 인공지능 테마주 주가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111%, 네. 109%, 43%, 75% 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과열 양상을 좀 보이니까 이게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그 여기 그
딥글린트 테크놀로지라고 여기가 예전에 그 영상 인식하는 걸로 좀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였는데 중국은 그거는 뭐 세계 1위죠 거의. 아 그쵸. 안면 인식 뭐 이런 거. 그 딥글린트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외신에서 그런 회사로 지목이 됐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다 그걸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광화문 광장이 아니고 뭐야 거기 그 천안문 광장에다가 네. 카메라를 딱 해놓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찾아서 그러니까. 다 띄웁니다. 이렇게 신원을. 네. 이게 가능한 회사였는데 제가 이 회사를 그때 취재했던 이유는 그 현대 모비스가 네. 그 차량용 카메라에서 영상 인식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율주행하려면. 그 딥글린트에다 투자를 한 적이 있어갖고 그 회사 좀 알아봤었는데 굉장히 악명 높은 회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 다 잡아내는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인공지능 테마주라고 해서 아까 위에 보시면은 네. 여기 딥글린트가 여기 한 75%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갖고 회사가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구글로 번역한 거라 이게 말이 좀 뭐 이상합니다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챗GPT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근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해명을 하려 그런다. 뭐 그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뭐 자연어 처리 기업하고 우린 다르다. 우리 영상 인식 기능이지 자연어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회사 전체가 뭐 냉정하게 분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희 구글 번역이에요? 예. 상당히 괜찮네.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이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사업 수입을 가져오지 않는다. 돈도 못 벌고 협력도 안 하고 기술도 없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재밌죠. 그리고 다른 회사 이게 360 시큐리티 이것도 그냥 그 중국어 문서를 그냥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세대 차이가 난다. 다양한 지표에서 뒤쳐져 있다. 네, 챗GPT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 솔직하네 회사들. 그리고 데모 버전을 출시할 건데 그 효과가 되게 불확실하다. 네. 그래가지고 뭐 선도 기업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뭐 이런 기업들 뭐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연구는 뭐 그렇게 독특하지도 않다. 대단한 거 아니다. 네. 중국 회사들 굉장히 솔직한데. 아니 우리나라 뭐 챗GPT 뜬 회사들 중에 이런 거 얘기하는 회사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있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금융당국에서 약간은 좀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열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면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 왜 올랐는지 좀 설명 좀 해봐. 그럼 보통 기업에서는 특기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보통 하거든요.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오른 겁니다 정도 공시를 하는데 이렇게 좀 중국의 이 공시를 보니까 이거 좀 좋다 이런 거 뭐 한번 그러니까 회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긴 있는데 챗GPT에 대해서는 지표상으로 떨어집니다. 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GPT 오픈 AI보다 더 훌륭한 기업일 거다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야,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예. 만약에 주가가 자기네 회사의 주가가 경영 내용이라든지 뭐 실적에 관계없이 폭등을 해버렸어. 그럼 예를 들면 경영자가 그거를 팔 수 있다면 아니 뭐 살짝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회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그럴 생각도 없거냐 그렇게 예. 못하게 돼 있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 그죠? 그럼 뭐가 도대체 좋은 거지? 그러다가 그거는 버블이니까 꺼질 거 아니야. 그럼 엄청 욕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얘기도 안 했다 그러고 뭐 난리 나잖아요 또. 차라리 저런 거를 그냥 적재적소에 해주는 게 그 사람들 스트레스더라고. 근데 또 딱 공시가 나온단 말이야. 임직원 뭐 매도 뭐. 아유. 예. 그리고 근데 거지. 이게 올라가 있을 때 회사가 그거를 우리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엄청 욕해요. 아 떨어뜨렸다고? 예. 가만히나 있지 왜 주가 떨어뜨리냐고. 내가 나오기 전에. 야, 머리 아프네. 니네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부터라도 하면 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안 한다 못 한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업 탐방감은 최대 주주이자 오너 CEO를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 예. 그 사람은 진짜 시리어스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램이야. 그래서 부장 정도를 만나라. 부장은 진실을 얘기한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챗GPT가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뒷단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곧바로 유료화로 전환을 했을 때 여기에 원래 인공지능 데이터 초거대 AI 모델을 하려면 GPU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람 질문을 하니까 GPT를 돌릴 돈이 없으니까 CPU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돌리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초거대 AI 모델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네. 그 앞단에서 서비스 쪽에서는 전혀 수익 창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픈 AI의 어떤 초거대 AI 모델을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림을 그려줄게요, PPT를 만들어줄게요, 뭐 동영상을 만들어줄게요 하는 업체들은 그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는 회사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그 인프라를 사용하려면. 그러겠죠. 네. 근데 서비스 요금은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생태계발전을 위원회에서 그 초거대 AI 모델 가진 인프라 가진 쪽에서 좀 싸게 좀 서버비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되냐. 요새 그게 지금 그 동네에서 제일 큰 화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그 값비싼 GPU를 활용하고 있는 이 초거대 AI 인프라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가 좀 이쪽 기술단에서는 되게 고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와 저기서 $20씩 해가지고 10만 명이면 얼마, 100만 명이면 얼마 이건 오픈 AI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당분간 거의 돈 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호하시는 건 좋은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조금 어려운 이런 이르다. 비즈니스적인 네. 환경이 있으니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 네.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생각보다 짜게 식을 수도 있다. 네. 라는 회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뭐 서버 같은 거나 아니면 CPU, GPU 마련하는 건 당연히 돈이 들죠. 뭐 설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예. 근데 이렇게 마련했어요. 사람들이 이용 안 한다고 돈 안 들고 이용한다고 돈 더 들고 이런 건 큰 차이 없지 않아요? 뭐 더 들죠. 전기세?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쪽은 오픈 AI 같은 데가 있는 거고 네. 그 앞단에서 새로운 뭔가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거기 되잖아요. 이제 서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내겠죠, 그죠? 그쵸. 근데 그 서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요즘 뭐 하는 얘기들이 야 이거 엄청 돈 든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돈은 별로 안 된다. 근데 이제 일단 만들어놨어. 그렇다고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기세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아니지 느려지잖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느려진다. 많이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번에 어제 했잖아. 네. 그러니까 느려지면 딴 데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속도를 가려면 더 거기다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지죠. 투자하는 거는 뭐 저는 뭐 당연히 돈 든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많이 들어온다고 이용 많이 한다고 해서 유지 보수비가 돈이 많이 더 드냐?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래도 비싼 그거 인프라 깔고서 남는다고 그냥 뭐 헐값에 주실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AI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읽어서 그걸 학습해 갖고 자기네들이 점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주고 그 리스폰스를 주는 거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린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 우리한테 지금 징징 비싸서 지금 우리 뭐 못 살겠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들도 어쨌든 그걸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냥 팽팽 놀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돈 버는 게 아니고 많은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아니 고도화되는 그 구글은 그럼 우리한테 돈 줘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한테 돈 줘야지. 거기 데이터 다 쌓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왜 광고비를 받냐고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 바로 정답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왜 돈을 받아요?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 그런 식이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해주신 얘기가 네. 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론을 하나 드리면은 내가 만든 데이터, 내가 제공한 데이터 하나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약간의 정설이에요. 네. 근데 이 데이터들이 한 사람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 이거를 정말 빅데이터를 해서 패턴을 발견해 낼 때 그게 의미를 생겨나게 한다.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 하나의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또 빅데이터로 모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반론을 드리는 거지 틀렸다는 말씀을 네네네네.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 정프로님 말씀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봐봐라 벌써 나오지 않냐. 3%는 시청자에게 돈을 내라. 우리가요? 여기 썼잖아. 보지 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좀 한 입춘 같은 느낌인데 입춘도 춥잖아요. 입춘 때만 하더라도 봄이 온다라는 걸 느끼진 못하는데 이게 보통 10일을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관세청에서. 근데 춥습니다. 추워요. 50억 달러 넘었다며. 이달 들어 10월까지 수출이 11.9%가 증가하긴 했는데 이 증가한 게 그 조업일수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열흘짜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업일수에 영향이 따라서 크죠.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일평균 수출액으로 나눠보면은 지난해 24억 2천만 달러를 하던 게 올해는 20억 7천만 달러로 14.5%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죠.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게 2월 달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데이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바닥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반도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냥 요거 수출 데이터 보면서 이걸 주식 투자랑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같이 보시죠. 반도체는 마이너스 40%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높은 선행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40%가 조금 줄어들기만 해도 반도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면 석유 제품, 승용차, 철강제, 자동차 부품, 선박 이런 건 조금씩 늘었고 승용차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뭐야? 그러면은 근데 승용차는 그렇게 반도체만큼의 높은 선행성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별로 이 지금 팔리고 있는 것과 기업 실적과 그 주가의 상관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먼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3개월 먼저 가는 애도 있고 약간 후행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후행하죠. 이게 한 2년 전에 수주한 거 2년 전 수주한 게 지금 수출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산업별로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서 보면은 지금 좋은 것과 지금 안 좋은 것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현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컴퓨터 주변 기기는 뭐야? 마우스 뭐 이런 건가요? 뭐 부품들 같은 것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변 기기. 예.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 아니 모든 저번에도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저 기호들 가운데 차라리 하다못해 뭐 동그라미든 아니면 별표든 다 좋아. 마이너스 표시하는 걸로. 저건 누가 봐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삼각형. 그건 주식하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하지. 아닐 것 같은데. 저건 어쨌든 올라가는 느낌 아니에요? 화살표로? 아니 공무원 양식에 보면은 공무원 네모도 양식입니다. 있고 네모도 있어. 그 네모도 좋아. 네모도 있고 동글뱅이 있고 동글뱅이에 또 검은 점 찍힌 것도 그렇죠. 있고 있잖아. 쌍동글뱅이 하나 있고. 남은 게 세모인데 세모는 뭔가 나쁜 거, 부족한 거, 네거티브한 거 그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세모, 각지고, 나쁜 것. 그래요? 와 모든 나는 저 기호들 가운데 저것만 빼고 그래 다른 난 거는 저것 중에 그 세모를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역삼각형.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저보라님 정말 예리하신데 네. 국회 지적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진짜 저 삼각형 쓰지 말라고? 네, 정부가 그 자료 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걸 보고서 누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냐고 표 바꾸라고. 아 그래요 지적이 있었군요. 정말 지적 안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바꿉니다. 그래도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네. 미국이 플러스가 많아요. 그럼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유럽도 크게 많이 플러스가 있죠. 요걸 보면서 인도도 크게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랑 유럽 나가는 거는
좀 그 산업이 괜찮구나라고 좀 추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야, 근데 중국, 대만, 홍콩이 저게 범중화권이잖아요. 야, 13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2 마이너스네. 저 별 의미 없습니다. 저거. 어차피 홍콩 들어가는 것도 다 경유해서 중국 들어가는 거라 그냥 묶어서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하여튼 우리 무역 적자가 이제 빨리 좀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야 될 텐데 계속해서 적자 좀 이건 좀 우리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네. 요거 하여튼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